지난밤 열심히 경비 업무를 수행한 앵두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요즘 들어 앵두는 하룻밤에 최소 쥐새끼 한 마리씩을 잡아온다. 내가 요즘 쥐와 뱀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앵두가 나의 마음을 알아차린 걸까? 농장에서 나와 가장 친하며 교감을 많이 하고 있는 앵두를 지켜보고 있으면 때론 내 마음을 읽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고양이는 영물이라는 말이 있듯 마치 앵두의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다. 특히나 앵두는 쥐를 잡아오고 난 뒤에는 꼭 나에게 다가와 칭찬을 듣고 싶어 한다. 마치 학생이 시험을 잘 보고 난 뒤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된다. 이번에 잡은 쥐새끼는 적당한 크기로서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어린 녀석이다. 하지만 쥐 한 마리를 잡는 것은 최소 100마리 이상 번식하는 걸 막는 행동이니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열심히 쥐를 잡아준 앵두에게 포상으로 닭가슴살을 준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 이런 일에는 신속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쥐를 잡아주는 일이 나에게 굉장히 기쁜 일이라는 걸 앵두가 알아차리진 못하겠지만 보상이 뒤따른다는 것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호두와 왕바리도 분명히 쥐를 잡겠지만 녀석들은 나에게 가져오지 않으니 안타깝게도 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식탐이 많고 나에 대한 애정이 많은 앵두는 무슨 행동을 해야 집사가 기뻐하며 간식을 준다는 걸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아차린다. 그런데 조금 전부터 앵두가 먹고 있는 닭고기를 뺏어 먹기 위해 암탉 한 마리가 집요하게 다가온다. 잡식성인 닭은 뭐든지 잘 먹는 편이지만 같은 종족을 먹게 할 수는 없다. 결국 암탉은 닭고기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 앵두가 매일 이렇게만 열심히 순찰을 돌아준다면 좋아하는 닭고기를 많이 챙겨줄 생각이다. 닭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캔디를 위해 풀을 베어다 주기로 했다. 그것은 꺼병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닭장 안에 머물러야 하는 캔디에 대한 나의 미안함 때문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캔디가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기한을 정해둔 것도 없다. 그것은 오로지 꺼병이가 얼마만큼 빨리 성장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린 것 같다. 얼마 전 캔디와 함께 닭장 밖으로 외출을 한 꺼병이의 모습을 보며 어쩌면 다음번엔 닭장 안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야생성이 강한 꺼병이는 사람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병아리들 같은 경우 고양이가 옆에 있더라도 엄마 닭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지만 꺼병이는 엄마 닭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엄마 닭을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고양이를 포함한 대부분의 포식자들이 도망치는 먹잇감에게서 강한 사냥 본능을 느낀다는 점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꺼병이의 덩치가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 닭장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로 했다. 물론 그렇게 될 때까지 캔디가 꺼병이 옆에 있어 주어야 한다. 지금 꺼병이는 캔디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닭장 안에서도 얌전히 잘 지내고 있다. 하지만 캔디가 닭장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녀석은 아마 닭장을 탈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칠 것이라 예상한다. 안타깝지만 캔디는 지금 그런 꺼병이를 위해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다. 작년 늦가을부터 알을 낳기 시작한 오리들은 아직까지도 알을 낳고 있다. 물론 모든 암컷 오리들이 알을 낳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 평균 2-3개 정도에서 많으면 4개 정도의 알을 낳고 있다. 일반적인 오리들은 여름이 되기 전 산란을 멈추고 겨울을 지나 다시 날씨가 풀리는 이른 봄부터 알을 낳는다. 내 입장에선 고마운 일이지만 철새의 한 종류인 오리들이 이렇게까지 많은 알을 낳는 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나는 오리뿐만 아니라 닭과 거위들이 풀도 먹고 벌레도 잡아먹으라고 사료도 저녁에 한 번만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알을 만들어내고 있는 오리들에게 너무 고마움을 느낀다. 최근 청둥오리 암컷 한 마리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리를 크게 다쳤다. 너무 심하게 절뚝거리는 녀석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당분간 녀석을 혼자 지낼 수 있도록 했다. 사람은 이런 경우 깁스라도 하면 빨리 회복되지만 동물들은 최대한 움직임을 적게 하도록 가둬두는 게 최고의 방법인 듯하다. 하지만 자유롭게 생활하던 동물들은 이런 경우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게다가 무리 생활을 중요시하는 오리들에게 홀로 갇혀 지내는 걸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흰 오리들은 더 이상 대장오리 옐로우와 친하게 지내지 않고 있다. 한 달 전 흰 오리 2마리가 추가로 농장에 오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녀석은 농장의 실세로 지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오리들은 옐로우를 더 이상 리더 오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녀석 주변에 다가오지 않는다. 거위나 닭 같은 경우 이런 상황에는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 싸움을 하지만 오리들은 좀처럼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옐로우가 더 안타깝게 느껴진다. 권력을 빼앗긴 옐로우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그저 자리를 피하는 것 뿐인 것 같다. 닭이나 거위들처럼 싸움이라도 하면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겠지만 힘없이 걸어가는 옐로우를 보니 마음이 아프다. 한때 옐로우의 추종자였던 녀석은 새로운 흰 오리들과 굉장히 사이가 좋아졌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힘 있는 자에게 붙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보다. 이브와 두부는 오리들의 권력 다툼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며 자기들끼리만 아주 잘 지내고 있다. 돌이켜보면 이브와 두부를 닭장 안에 가두어서 함께 지내게 한 건 나의 신의 한 수였던 것 같다. 암탉만을 좋아하는 이브를 지켜보며 다시 녀석의 정체성을 찾아주고 싶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브의 단짝이 된 두부는 늘 이브와 함께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브는 여전히 암탉을 좋아하지만 두부의 그런 노력으로 둘 사이는 여전히 친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제 남은 한 가지는 내 눈으로 직접 이브와 두부가 교미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교미하는 행위는 이브의 정체성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더 이상 이브로 인해 마음 쓰이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 뒤 두부가 알을 품는 일이 발생한다면 나는 녀석들이 아기 오리를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해줄 생각이다.